네, 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오늘 월요일 9월 27일 장이 아주 마이너스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우 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좋았겠지만 이제 나스닥 쪽 위주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좀 피해가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놀라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크레머의 이번 주 전망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장 시작 전 위례 게시판에서 또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정해졌으면 그냥 좀 밀고 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 성장주 쪽이 피해를 좀 보더라도 또 사고 파는 이 타이밍이 좀 힘든 분들은 그냥 지고 가는 게 낫죠. 실적 자체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회사들이라면. 그래서 뭐 굳이 빚이 너무 많아서 그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제 성장성도 위협받고 이런 회사들은 좀 피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실적 계속 받쳐주는 회사들은 이번에 좀 이제 하락하더라도 갖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러는데 뭐 물론 떨어지면 가슴은 아프죠. 하지만 알고 맞는 게 좀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날은 이제 골프 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골프 주식도 이제 오른다는 얘기까지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SPDR 섹터 표시하는 거, 이거는 뭐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에너지, 파이낸셜, 그다음에 머티리얼스 쪽으로 이렇게 오늘 좋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헬스케어, 릴에스테이트,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쪽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포스트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석유, 여행, 호텔 이쪽이 좋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채 이자율이 계속 오르면은 어쩔 수 없죠, 그죠? 이쪽으로 잠시 또 피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올랐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올랐고 애플 같은 경우는 내렸지만, 이 두 쪽 다 이제 중국 내에서 전력 공급난 때문에 생산에 지연이 생길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대표적인 건 테슬라, 애플이지만 다른 뭐 부품을이나 생산 부품을 중국에서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계속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이 이제 좀 있으면 10월인데 10월 들으면 10월 말에 쓸 그 할로윈데이 제품을 지금 또 중국에서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도 지연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로지스틱이라 그러죠. 유통업도 지금 문제고, 하여튼 서플라이 체인 쪽에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할 거란 소식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석유는 이제 과잉 생산에서 생산 부족 사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생산 부족이 되면 당연히 석유값 오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오펙에서 이 증산하는 정책을 쓰지 않는 한은 석유값은 이제 시기적으로도 겨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다. 그리고 이제 석유를 쓰지 않으면 천연가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도 오늘 12%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근원 물가에서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결국은 석유값, 가스값이 오르면, 그죠? 에너지값이 오르면은 근원 물가도 나중에 오르게 되죠, 그죠? 다른 물가가 다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더 앞당길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 페드의 이자율도 올리는 것도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만기 국채를 보시면 전까지 0.25%였는데 0.25%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이제 시장에서 실질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있는 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입니다. 그래서 국채가 오늘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뛰었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 밑에 선을 한번 그어 본다고 치면, 그러면은 이때 기울기랑 이때 기울기 보면은 이제 거의 뭐 비슷하죠. 약간 쪽이 더 적은 편인데 어쨌든 약간 비슷하다고 치고, 이때 이제 추세선을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때 추세선을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처럼 이렇게 몇 달간 유지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벗어난 것이 시장에는 불확실성이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런 추세로 가면 2%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이 빨간 선으로 추세선을 그었을 때는 12월 되면 한 1.45, 1.5 정도 가는 거였는데 지금 벌써 1.5니까 앞으로 한 3개월 남았는데 4분기가 남았는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더 많이 늘리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2년 만기 국채도 0.25였는데 지금 0.31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단기 국채들도 이 오르는 것이 이제 좀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거죠. 장기 국채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관찰. 지금은 10년 만기 국채지만 또 단기가 오르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초래되겠죠.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이제 상품 금은 그죠, 안정적입니다. 보시면은 여전히 이 밴드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데 문제는 이제 천연가스가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기 추세로 그냥 이렇게 쭉 일자로 오르는 분위기죠. 그리고 최근에 좀 이렇게 이 정도 조정받을까 싶었는데 다시 튀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쪽은 이건 언제까지 오를지는 좀 더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유 쪽 가시면은 원유는 전에가 여기 보시면은 최고점이 한 75불 16이었습니다. 배럴당. 근데 76불 11이니까 원유도 추세선을 깼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새로 이제 이 밴드를 형성해야 되니까 이게 앞으로 좀 더 얼만큼 더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다시 안정돼서 내려와서 새로운 밴드를 만들기 전까지는 시장은 좀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이 달러는 최고까지 갔다가 내려왔죠. 다시 밴드 상부 쪽에 갔다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긴 한데 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끄트머리가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이러면 또 시장이 또 불안해지죠.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밴드 상부를 치지 않았으니까 달러 지수로 봐서는 좀 아직까지는 안정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G2라고 얘기하는 중국 보시면은 중국 뭐 문제는 많은 것 같지만 그냥 좀 안정화되는 편이죠.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리고 비트코인 뭐 이제 조금 오르는 거 있고 뭐 이제 경제가 항상 어려우면 뭐 엔화가 세진다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엔화는 계속 약해지고 있죠. 그래서 아주 큰 위기는 아니지만 이제 이 미국 10년 만기 국채랑 원유랑이 좀 우려되는 이 새로운 이제 밴드를 형성하러 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확실성이 좀 생겼다. 그것 때문에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펀더멘탈리 이제 앞에 아침에 영상 만들어 드린 것처럼 미국 의회에서 통과해야 될 법들이 많고 이 법들이 지루한 미 의회 프로세스를 통하면서 이게 계속 업다운 되는 것이 한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계속 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와중에 또 이제 어쨌든 좋아질 것으로 보는 쪽이 이제 여행주가 있습니다. 여행주는 이제 ETF는 JETSZ죠. 그래서 글로벌 Z ETF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24불 47이고요. 오늘 0.74%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최근에 이제 이 9월 말부터 이렇게 51선을 깨고 올라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비행기 쪽이 비행기 여행하는 쪽이 크루즈 여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더 빨리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 10으로 보시면은 이 중에서 이제 만약에 뭐 낱개로 그죠, 개별 주식으로 갖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추려서 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델타나 사우스웨스트,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좀 괜찮은 회사들인데 미국에서 그 전에 이제 뭐 팬데믹 지난해 왔을 때는 사우스웨스트가 그래도 재정이 좀 튼튼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실 때 지금 추세도 모멘텀도 보시지만 재정적으로 좀 괜찮은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회사들은 항상 비행기를 이렇게 사와서 계속 이제 비행기 운항하면서 그 돈을 갚아가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또 이자율이 올라갈 때 부채가 좀 적은 회사가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하나 고르시면은
개별 투자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도 뭐 여행에 관계된 건데요. 트래블 텍 ETF인데 어웨이입니다. AWAY고 현재 주가 28불 97이고 오늘 0.84% 상승했습니다. 이게 또 이제 Z와 같이 보시면 한 이제 9월 말부터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탑 10이 보시면은 이게 개별 주식이 있고 요즘에 이제 좋게 얘기했던 것이 에어비앤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저 웹사이트 있죠. 뭐죠? 여행업 웹사이트 부킹 홀딩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여행에 우버도 포함되어 있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개별 주식으로 보시려 그러면 하나씩 찾아보시는 거. 이제 그다음에 이동 평균선이 뭐 51선이라든지 최소한 뭐 100일선이 이렇게 상승 국면을 끊는 거 보고 투자를 들어가시는 것이 좀 현명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일앤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IEO라고 합니다. IEO 이제 ETF 그고요. 여기 인덱스 펀드로 되어 있네요. 하여튼 그리고 58불 66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넷에셋으로 보시면은 2006년도에 여기 보시면 되죠. 2006년도에 생긴 거지만 넷에셋으로는 283밀리언입니다. 그래서 아직 1빌리언이 안 되는 소규모 펀드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분야에 특화된 것이고 오늘 주가만 해도 ETF 주가가 4.88% 상승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51선이 이게 올라가고 있고 11선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다 9월 말에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에 관계돼서 이제 10년 만기 국채가 움직이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들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노코 필립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알만한 거 필립스 99도 워렌 버핏이 갖고 계시다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같은 ETF라도 좀 큰 거 있습니다. 그래서 XL이라 그래서 XL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SPDR 섹터에서 나오는 거죠. 섹터 SPDR.com에 가면 요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섹터에서 에너지 섹터에 해당되는 ETF가 XL이고 오늘 주가 51불 71로 3.56% 상승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1998년도에 생겼고 넷에셋이 22.0 빌리언으로 규모가 훨씬 큰 펀드죠. 그래서 이게 좀 안정적인데 에너지 쪽으로 이제 좀 뭐 잠시 피신하실 분들은 개별 주식이 힘드시다는 분들은 이 XL2로 갖고 계시는 것도 저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똑같이 이제 차트 6개월치 차트 보면은 6월 말에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요. 유사 ETF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더 큰 회사들입니다. 앞에 보셨던 IEO는 좀 작은 회사였으면 이제 이 XLE는 좀 큰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엑슨모빌, 쉐브론 같이 이렇게 좀 큰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연초에 그죠? 올 연초에 엑소OM이죠. 엑슨모빌로 그냥 선택해서 두었는데 수익률이 한 50% 갔다가 지금 또 30% 초반 갔다가 30% 중반도 최근에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갖고 계신 것도 한 방법이고 하여튼 고르시든지 아니면은 ETF 갖고 계신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오르는 분야가 또 하나 더 있는데 XLF입니다. XL로 시작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 SPDR.com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섹터는 파이낸셜 섹터를 대표하는 ETF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8불 74센트로 오늘 1.3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1998년도에 생겼고요. 얘는 43.4 빌리언 에셋이니까 좀 운용 규모가 좀 더 크죠. 그래도 이제 석유부는 좀 내려갔다 올라갔는데 이 금융 쪽은 그래도 꾸준히 51선 보시면 꾸준히 이렇게 오르는 선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11선보다 더 많이 이렇게 오르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버크셔 해스웨이가 여기 12% 포함되고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이런 식으로 탑 10이 이제 전체의 5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금융주, 은행주 쪽으로 하실 때 이제 이 개별 주식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복잡하신 분들은 XLF로 이제 피신을 하신 것도 잠시 피신해 계신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세금을 안 내는 계좌 있죠. 면세 계좌에 갖고 계신 분들은 개별 주식 갖고 계시고 사고 팔고 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그냥 일반 주식 계좌를 갖고 계셔서 뭐 팔게 되면 미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20% 됩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버크셔 해스웨이는 이제 배당도 없고 그죠 주가만 오르니까 팔기 전까지는 세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장기 투자로 해서 세금이 떨어지니까 그런 이제 세금 내는 계좌에서 이제 만약에 개별 주식 담는다, 세금 내기 싫다 그러시면은 버크셔 해스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SPDR 웹사이트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그리고 옆에 그리고 S&P 500에서의 이제 높은 순서대로 상승 순서대로 쭉 나오고 섹터가 XLD가 제일 많죠. 그죠? 쭉 여기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XLF가 좀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현재 시장의 분위기고 10월 중순 요때까지는 최소한 그죠? 더 갈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 분위기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알고 뭐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모르고 왜 이런 게 생겼어 하신 분들은 이제 알고 앞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투자 되십시오.